네, 안녕하십니까. 중년내부영장의 강차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린 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전? 코로나 시작하고, 아무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활동도 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코로나가 끝나고 전공 선생님들이 작년 2월 중순 때 의료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겪었죠. 안타까운 일들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과 전공 선생님들이 복귀를 해서 이제 조금씩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죠. 그거는 전공의, 학생, 의료계, 정부 모두가 이제 다 머리를 맞대고 정답을 찾아가야겠지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정리하고 의학교육의 현장으로 복귀하신 학생분들, 그리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모쪼록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조금씩 더 발전할 의료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든 건요, 접근동 증후군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전에 환자 설명용 의사 선생님들 교육용 접근동 증후군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접근동 증후군하고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꾸로 관절 조매집 충돌 증후군, 의학 용어로 엔테로라테럴 탈라파셋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또는 탈로칼카니알 임핀지먼트에서 거종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잠시만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뼈 모델이죠. 뼈 모델이면 뼈만 있는 이제 발이에요. 전방, 측방이면 이게 외과라는 거죠. 관절 외과. 그러면 이게 거골이고 이게 종골이에요. 그럼 여기 움푹 만지면 누구나 움푹 패인 데가 있거든요. 근데 좀 여성분들, 중년의 여성분들은 오히려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세게 누르면 말랑말랑하게 튀어나온 거 그 안쪽에 쑥 들어가는 부위 보여요. 거기를 족근동이라고 합니다. 튀어나온 분들은요, 그게 무슨 혹이 아니냐, 물론 이제 아주 드물게 무릎이라든가 지방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위에 대부분 이제 작은 근육이 있어요. 그 위에 또 지방이 좀 잘 쌓이고, 그래서 이제 언덕처럼 볼록 튀어나온 분도 있는데, 쑥 누르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 부위를 족근동이라고 합니다. 다른 발 모델을 보면 위치가 보이는데, 이거는 왼발이네요. 왼발 외측 외과의 아래 이쪽 꾹 누르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오른발로 보면 오른발이네요. 오른발의 발목 외과의 앞에 아래쪽 쑥 누르면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족근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이상이 생기면 족근동 증후군이겠네요. 증후군이라는 건 정확하게 왜 그러지? 라는 걸 정확하게 모를 때,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이 통칭해서 증상에 여러 가지 증상에 정확히 하나의 진단을 내리지 못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족근동 증후군, 사이너스 신데미라는 건 이 족근동의 입구와 반대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가면 서스텐트라케럴 탈리라고 있거든요. 제거돌기라고 하는데 거기 뒤쪽으로 족근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 두 개가 족근동의 입구하고 족근관의 출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쭉 들어가서 여기서 바늘을 만약에 쑥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전하게는 아니지만 그 방향이 이 제거도역이 뒤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 안에서 이 족근관의 입구와 족근동의 입구와 족근관의 출구 이 안에 있는 긴 터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증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거고라 관절, 발목의 아래 관절이 접질러서 염증이 생긴 다음에 계속 제대로 안 치료가 되지 않아서 만성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족근관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그 족근관 터널 안에 무릎 같은 게 생겨서 그게 계속 압박이 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죠. 정확한 원인은 몰라. 그럼 족근동 증후군이겠네. 또 거구라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얘를 족관절이라고 하고요. 이 아랫관절, 이 거골과 종골 아랫관절을 거고라 관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 거고라 관절에 기능적 불안정성이 있거나 또는 이제 관절염 부지에 관절염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통증이 있는데 정확하게 진단이 안 돼. 맞나? 뭐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족근동 증후군이겠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하나 정도는 증상을 좀 분리해서 진단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잠시만요. 진단을 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게 좀 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구라 관절 전해측 충돌 증후군, 영어로 엔테로라테럴 탈러 파시 신드롬, 또는 같은 의미이긴 한데 거종 충돌 증후군, 영어로 탈로 칼카니알 임핀지먼트, 이렇게 진단되는 것을 하나를 떼낼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에이 그것도 그러면 신드롬인데, 그죠? 신드롬이니까 명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족근동 증후군하고 그래도 거구라 관절 전하측 충돌 증후군 또는 거종 충돌 증후군, 이거를 때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냥 거구라 관절 전하측 충돌 증후군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족근동 증후군과 거구라 관절 전하측 충돌 증후군을 살짝 분리를 하는데 원인도 살짝 다르고 치료는 비슷하기는 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 원인이 확실하게 진단이 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는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거를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러 오실 때 발목이 자주 접질러요, 발목이 아파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그러면 이제 오른발이라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이 전체가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로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선을 그어 보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진짜 발목 관절 주위를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가 뼈로 보면은 이제 요 부위죠, 요 부위. 여기를 이렇게 선을 긋는 부위세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그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앞으로 와서 요렇게 와서 옆으로 와서 요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틀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도 틀리고 여기 아픈 거랑 여기 아픈 거랑은 틀려요. 그래서 여기 아픈 거는 발목이 아픈 거예요. 발목을 접질렸다, 뭐 이렇게 발목이 엄청 생겼다. 여기랑 여기가 아픈 건 발목이 아니라 거고라 관절 부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환자가 표현하는 부위를 이제 먼저 감별을 한 다음에 제가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꾹꾹. 말씀하신 이 발목 관절이 아픈 건지 아니면 그 아래인 여기가 아픈 건지 요 주위가 아픈 건지 이렇게. 또 발목 관절이 앞쪽과 내측이 아픈 건지 아니면 발목 아래 관절인 여기가 아픈 건지. 그래서 만져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고라 관절 쪽이면 발목이 아니라 거고라 관절 쪽이면 거고라 관절염인가? 아니면 족근동 증후군인가? 아니면 거고라 관절 전환적 충돌 증후군인가? 아니면 거고라 관절 기능적 불안정성인가? 아니면 족근동에 있는 경향인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검사를 해보는데 자세히는 100% 확실은 아니지만 환자분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족근동 쪽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족근동 그리고 그 아래쪽 이렇게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눌러봅니다. 만져봐요. 족근동을 꾹 눌러봐요. 그러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족근동은 일반 사람들도 누르면 아파요. 거기 누르면 아파요. 병이 없더라도. 그래서 누를 때 중요한 게 양쪽을 똑같은 힘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똑같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 팔 모델이죠.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자분 입장에서 설명 이렇게 양쪽 발 모델이죠. 근데 이렇게 돌리면 여기도 족근동이고 여기도 족근동이에요. 거기를 똑같은 힘으로 지그시 서서 압력을 세게 가합니다. 서서히 눌러요. 환자가 통증을 유발할 때까지.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나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제가 이제 환자의 발바닥 쪽에서 있으니까 발바닥 쪽에서 족근동을 이렇게 잡고 지그시 누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지그시 눌러요. 똑같은 힘으로.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아파요 그러잖아요. 그럼 둘 다 병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되게 두 짝 다 족근동 증후군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겠죠. 양쪽을 다 똑같이 다치고 아픈 경우에는. 근데 지그시 누르는데 한쪽이 이게 더 아파요. 똑같이 누르는데 여기는 아프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계속 아파요. 여기도 살짝 아프긴 하지만 여기는 더 아파요. 그러면 이쪽에 족근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누르는데 똑같이 아프기 시작해요. 계속 누르는데 아픈데 똑같이 아파요. 그러면 그쪽에는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른 쪽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거나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족근동은 그건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랑 감별해야 될 질이 거꾸로 관절 전해측 충돌증후군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족근동은 여기서 보시면 잠깐 이쪽이라고 했죠. 이쪽. 거고라 관절 전해측 충돌은 여기에서 일어나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뼈 모델을 다시 설명을 하면 뼈 모델을 다시 설명을 하면 족근동은 여기죠. 여기. 족근동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거꾸로 앉아 전해측 충돌은 얘와 얘 사이 거굴의 라타랄 프로세스하고 이 기산 앵글 요 끝에 하고 얘랑 부딪히는데 슈도 조인트가 있는 분들도 있고 슈도 조인트가 없는데 여기에 중간에 있는 연부 조직에 부어 있거나 크로닝 인플라메이션이 생긴 거로 해서 핀칭이 돼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스페이스가 공간이 작아서 연부 조직이 중간에 꼬집히면서 계속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 공간은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쪽에 계속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연부 조직이 두꺼워져서 이 거골 외측 돌기랑 기산 앵글 요 사이에서 연부 조직이 두꺼워요. 공간은 충분한데도 연부 조직이 두꺼워서 찡기는 경우가 있어요. 족근동 증후군은 그 중에서 족근동 증후군은 저 안쪽에 문제인 거고 거꾸로 관절 전해측 충돌 증후군은 얘와 얘 사이가 찝혀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족근동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족근동 증후군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지그시 눌러본다고 그랬죠. 지그시 눌러본다고 했죠. 지그시 여기를.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거꾸로 하는 전해측 충돌 증후군들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얘보다 좀 더 아래쪽 여기를 또 지그시 눌러봅니다. 똑같이 여기보다 좀 더 아래쪽 요쪽 거굴하고 종굴하고 찝히는 부위를 또 똑같이 눌러봐요. 똑같이 똑같이 눌러보고 똑같이 눌러보고 그러면 증상이 변화가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가 더 아프다. 자꾸 얘가 인사를 하네. 잠시만요. 일단 놓고 해야겠다. 거치대가 이걸 할까? 일단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가 족근동이라고 하면 족근동의 후하방 이쪽을 지그시 눌러봅니다. 그러면 거기가 더 아픈데요. 그러면 그쪽에 거골과 종골이 찝히는 사이에 연부 조직이 끼면서 거기서 이제 염증 반응 어떻게 보면 소프트 티슈 임피지먼트죠. 연부 조직 충돌 포착 증후군이 있죠. 그래서 그거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족근동을 눌러봤어요. 양쪽하고 똑같이 왼쪽 오른쪽 족근동을 똑같이 눌러봤어요. 이렇게 똑같이 눌렀는데 이쪽이 더 아파요. 거기가 더 아파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눌러봐. 거기도 더 아픈데요? 또는 여기는 안 아픈데 여기가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 족근동보다 거꾸로 앉아 충돌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때 우리가 유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얘 족근동을 눌러보고 여기 족근동 눌러보고 거꾸로 앉아 외측 충돌증을 눌렀는데 얘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를 더 살짝 연부 조직이 튀어나오지 않게 더 누른 다음에 거꾸로 앉아 종골하고 거골이 충돌을 할 수 있게 유발하는 거죠. 딱 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족근동의 아래쪽 거골과 종골이 부딪힐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그거를 지그시 눌러서 그 부위에 낄 수 있는 연부 조직을 포착을 시킨 다음에 이 발을 슈피네이션 시키듯이 외번 시키듯이 딱 하는 겁니다. 딱. 그러면 그래요. 그 똑같이 하십니다. 어디? 왼쪽도. 왼쪽. 이 오른쪽이죠.
이제 왼쪽도 거구라 관절 아니 뭐 족근관에 눌러보고 거기 불편한데요? 근데 그 아래 여기도 눌러보는 거예요. 거기가 더 불편한데요? 그러면은 저 안쪽에 있는 연부 조직을 얘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포착을 시킨 다음에 얘를 이렇게 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입 거골과 종골이 부닥칠 수 있대요. 그러면 그럽니다. 그래서 꼭 양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로 누르고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강도로 누르고 똑같은 속도로 프로네이션 또는 외번 시켜서 충돌을 유발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있는지 건측, 통증이 없는 측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측, 환자가 아프다는 부위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족근동 증후군일 수 있고 또 거거라 관절 충돌 증후군, 엔테로라테럴 탈라파세 신드롬의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라고 진단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 확진은 없지만 좀 더 진단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 인젝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인젝션을 하는 건 진단 목적이기도 하고 치료 목적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구라 관절 충돌 증후군이 더 이렇게 족근관 증후군하고 거구라 관절 충돌 증후군하고 헷갈려. 근데 이 환자분은 거구라 관절 충돌 증후군보다 족근동 증후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족근동 터널을 깊숙한 부위에서부터 입구까지 쭉 해서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대개는 거기에는 스테로이드하고 리도카인을 좀 섞어서 넣죠. 그죠? 리보타신이랑 뭐 리도카인이랑 섞어서 넣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쓰는 걸로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테스트용이니까 리보타신 0.5cc에 1% 리도카인 0.5cc에서 1cc를 넣어서 이 어디 있어? 이 족근동을 따라서 이 족근동 입구에서 족근관 출구 이 선 여기에서 일로 지나가는 이 선을 따라서 바늘을 삽입해서 저 안쪽에서부터 깊숙한 부분부터 인젝션을 하면서 쭉 뺍니다. 터널에 플루이드가 그 스테로이드하고 리도카인이 믹스된 용액을 쭉 내요. 이거는 족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호전시키면서 진단에 접근하기 위한 인젝션이죠. 그런데 주사를 놨는데 한 며칠 괜찮더니 다시 재발한다? 그러면 그건 족근동 증후군이 아니에요. 족근동 증후군이 맞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환자가 증상이 확 좋아됩니다. 한 50% 이상. 호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또 그러면은 이 환자는 족근동 증후군보다 엔테로라테럴 탈라파세 신드롬, 거구라 관절 전해체 충돌 증후군, 다른 표현으로는 거종 충돌 증후군, 탈로칼카니알 임핀지먼트 쓴다고 했죠. 그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사의 반응이 달라져요. 여기 보면 족근동 있죠. 족근동 있고 여기가 전해치 충돌증후 기산 앵글이 있는데요. 그러면 주사를 족근동 입구 쪽에서 살짝 삽입을 해서 방향이 이렇게 거고라 관절 전해측 충돌 부위로 가야 됩니다. 기산 앵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그쪽에다가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환자가 확 좋아진다. 즉 족근동 저 안에 넣은 게 아니라 이쪽 거고라 관절 전해측 충돌 부위에 기산 앵글 부위에 넣는데 증상이 확 좋아진다. 그러면 이분은 거고라 관절 전해측 충돌 증후군입니다. 물론 거고라 관절 활액막염이나 거고라 관절염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잠시 전화가 와서 끊고 이쪽으로 다시 할게요. 에휴, 죄송해요. 녹화 중에 전화가 와서. 인젝션까지 했죠. 그래서 어, 엔테로라테라 탈라파세 즉 거골 외측 돌기랑 종골의 깃산 앵글이랑 부딪히는 부위, 그 부위에 주사를 놨더니 좋아진다. 그러면 확 좋아지더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족근동 증후군이라기보다는 거골화 관절 전하체 충돌 증후군 또는 이제 거골화 관절 관절염 또는 활액막염, 그렇게 이제 약간의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 이렇게 딱 100% 분류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져봤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눌러봤어. 딱 이거 이렇게 환자분을 딱 눕혀놓고 여기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지그시 눌러봤어. 근데 족근동도 얘보다 오른쪽이 아파해. 아파해. 그리고 그 아래다가 살짝 내려와서 거울화 관절 충돌근도 증후군도 살짝 눌려보는데 얘는 뭐 그냥 눌러서 아픈 건데 얘는 그냥 해. 그럼 얘도 기고 얘도 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치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질환이에요. 그리고 나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그거라고 이제 충돌 증후군 프로보케이션 더 유발하기 위해서 지그시 누르면서 발목 이렇게 발을 이렇게 어, 어, 외번시키든지 아니면 슈피네이션 시키든지, 그러니까 프로네이션 시키든지 해서 이 공간을 좁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저는 충돌이 맞네. 거기에 뭔가 껴있네. 인빈지가 돼 있네. 이쪽은 안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진단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이분은 거꾸로 만든 전해층 충돌 증후군도 있고 족근동 증후군의 컴포넌트 포션도 있구나. 근데 통증의 빈도를 보니까 이분은 한 6대4 정도로 족근동 증후군의 가능성이 좀 높구나. 아니면 반대로 4대6, 뭐 3대7 정도로 고골화 관절 충돌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해서 디바이드를 좀 할 수가 있죠. 분류를. 그러면 이제 인젝션을 목적에 따라서 족근동에만 넣을지, 나는 이거는 족근동 증후군이 거의 맞아. 그러면 족근동만 타겟으로 쏘는 거고, 또 이분은 거골화 관절 전하체 충돌 증후군, 즉 거종 충돌 증후군이 맞아. 그러면 그쪽만 타겟팅을 해서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환자분이 당장 수술해야 되고, 아니, 진단이 되면 수술해야 될 것도 아니야. 환자분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증상만 좋아지면 나는 그냥 가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주사 맞아 좋아지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아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분, 그냥 주사 치료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족근동이 7이고 고구려 관절에 3이라마, 족근동에다가 한 7, 고구려 관절 충돌에다가 3 정도의 용량의 비율을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이따가 여기 바르라 그러면 족근동 충돌 증후군을 향해서 여기서 쭉 저 안으로 족근관 이쪽에 나오는 내측으로 나오는 그 방향으로 쭉 넣어서 서서히 빼면서 인젝션을 하고 주사의 방향을 바꿔서 이쪽 기산 앵글 쪽으로 조금 더 어드밴스해서 인젝션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타겟의 포인트를 두 군데로 정해서 치료 또는 진단 목적으로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에서 족근동 증후군하고 거울화 관절 충돌 증후군하고 이제 보존 쪽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 감별, 보존 쪽 치료하는 방법이죠. 수술은 좀 달라요. 네, 서브탈라 인스테빌리티, 거울화 관절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MBO 같은 스테빌리티를 강화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쪽에 접근동 증후군인데 접근동에 이제
결절종, ganglion이라든가 다른 메스 리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 안쪽에 이제 인플라메이션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거 데브리만 치면 되겠죠. 데브리 치고 나서 거기에 유착 안 되게 또 유착 방지제 같은 거 써주고 그러는 게 환자분들도 좋긴 합니다. 근데 전화측 충돌증후군은 전화측 충돌증후군은 거의 공간을 저기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돼 있는 소프트 티슈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엑셀 로딩 CT 같은 거 찍으면 요, 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서 이 기산 앵글 있죠? 요 기산 앵글 여기를 좀 깎아주거나 여기 탈러스의 그 뭐지 라타르 플러스 엔테리어 쪽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경험이 없으면 여기만 깨작하고 깎을 거예요. 여기도 깨작. 근데 CT를 그 사이탈 것을 쭉 보시면 이 인비지먼트를 유발하는 이 시도 조인트 같은 게 저 내측까지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아주 깊이까지 깎아주시는 게 깊이까지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CT에 사이탈들을 꼭 확인하시고 깊이까지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나올 때는 다만 그쪽에 또 유착이 되고 풀 모션 시키고 그럴 때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착 방지 같은 걸 어느 정도 풀어놓고 나와요. 그거는 이제 서전마다 의사마다 선택적인 사항이죠. 무슨 풀 에비던스 베이스 레벨 1 스타디, 레벨 2 스타디 그런 거 있는 거는 아닌데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버벅거리기도 하고 우울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괜히 이거 하려니까 전공의 선생님이나 학생분들한테 그동안 녹음 많았던 전공의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제 학생들도 들어오고 전공의 선생님들 들어오고 해서 또 다시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마음도 잡고 그래서 가끔 예전처럼 초창기 때처럼 매주 막 두세 개씩 올리고 뭐 그런 동영상을 할 수는 없지만 업로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종종 환자분들 케이스 그리고 오늘 했던 것처럼 뭐 서술형 경험, 의학 경험, 치료 경험 그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